구. 자, 오늘 문법은 adverb 부사입니다. 자, 이제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요, 우리가 그 책을 안 봐도 됩니다. 필기하면서 같이 할 거니까. 자, 부사의 기능을 먼저 들어가야 돼. 부사의 기능. 그럼 문장 속에서, 근데 부사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전에 부사를 영어로 보면 adverb라고 해요. 그럼 이게 동사가 verb니까 동사를 좀 첨가, 동사의 뜻을 좀 도와주는 게 부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부사의 기능의 제1번으로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형용사를 수식해 주죠. 3번으로는요, 부사를 수식해 줍니다. 4번으로는요, 전치사로 된 전치사 명사를 전치사구라고 하거든요. 전치사구를 수식해 줍니다. 5번째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줍니다. 이게 부사의 기능이에요. 자, 그럼 부사의 기능이 너무 많아, 사실. 이렇게 부사의 기능이 많다면 사실 부사의 기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도대체 부사는 무엇을 꾸며주지 못하는 거지? 무엇을 수식해주지 못하는 거지? 이게 더 눈에 들어와요. 자, 뭐를 못하느냐? 명사를 수식하지 못합니다. 명사 수식은 불가해요. 왜냐하면요,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기 때문이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부사는 명사를 꾸며주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나중에 가면 부사가 예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줘. 따라서 부사의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고 명사 이외의 모든 품사를 다 꾸며줄 수 있다. 이게 부사의 기능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단연코 부사는 뭘 많이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줍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부사는 단연코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런 예문이 있어요. 당신은 차를 몰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조심스럽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careful. 당신은 조심스럽게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왜냐하면 조심스럽게가 drive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형용사는 동사를 꾸며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그럼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형용사 뒤에 ly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이 carefully라는 부사가 동사 drive를 꾸며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뒤에는 뭘 쓴다 그래? 부사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놓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형용사. 예를 들어서 그 일은 어렵다. 그러면 이게 그 일은 어렵다는 거죠. difficult는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죠. 여기다가 내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surpris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일은 놀라울 정도로 어려워 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런데 surprising은 놀라운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분사는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잖아. surprising은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형용사는 형용사를 꾸며주지 못하거든요. 그럼 형용사는 누가 꾸며줘? 부사. 그럼 이 surprising이라는 형용사를 어떻게 하면 부사로 만들죠?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되죠. 형용사 뒤에 ly가 부사니까 그러면 이 일은 엄청나게 어려워.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부사는 그러니까 형용사는 형용사를 꾸며주지 못해서 형용사를 부사가 꾸며주죠. 하지만 부사는 부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환자는 그 페이션트가 회복했습니다. recovered가 회복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매우 빨리. 자, quickly가 빨리라는 부사예요. 그런데 이 부사가 quickly는 동사 recovered를 꾸며주죠. 그렇다면 이 벨이라는 부사는 누굴 꾸며주죠? quickly라는 부사를 꾸며주잖아. 부사는 부사를 꾸며줄 수 있구나.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전치사 구를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to my delight. 놀랍게도 놀랍게도가 아니고 delight는 기쁨이죠. 기쁘게도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게도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to my delight가 전치사 to에다가 명사 delight가 붙었으니까 전치사 명사죠. 전치사 명사를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다가 무척 놀랍게도란 말을 쓰고 싶어. 무척 놀랍게도. 그래서 내가 much라는 부사를 씁니다. much라는 부사가 to my surprise라는 전치사구. 이게 전치사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구야. 이 구라는 말은 뭐냐면 phrase를 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전치사로 이루어진 phrase를 꾸며준다. 이때 much가 부사거든요. 무척 기쁘게도 라고 해서 much라는 부사가 전치사구로 꾸며주죠. 이렇게 부사의 기능은 문장 속에서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며 부사를 꾸며주며 전치사 명사로 된 전치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주어 앞에 쓰이면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6번이라고 나왔네. 오늘 좀 지울게요. 자, 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didn't do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For her. 저는 솔직히 그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지금 이 frankly라는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주어 앞에 나온 다음에 콤마를 붙이면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럼 부사의 기능을 다 한 번씩 봤어요. 명사만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고요.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명사로 된 전치사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 문장 전체를 부사가 꾸며줄 때는 주어 앞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쓰고 문장을 쓰면 그 앞에 나온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부사의 기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부사는 어떻게 만드는가? 부사는 어떻게 만들지?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사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사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형용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형용사 더하기 ly는 부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부사를 만드는 방법은 형용사 더하기 ly다. 예를 들어서 뭐 느린이 있어요. slow가 있죠. 근데 걔를 부사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slowly, 그러면 느리게라는 부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해 줘야 돼. 주의가 있죠, 주의. 주의사항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조심하세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쉬운이라는 is가 있죠. 그럼 얘를 부사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얘는 ily를 붙인대요. 그래서 easily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음 플러스 y의 경우 어떻게 만들어진다? ily를 써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용사 is는 easily가 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로 주의할 건 뭐가 있습니까? L2로 끝나거나 U2로 끝나는 경우, L2나 U2로 끝나는 경우 LY를 어떻게 받칠까? 그러면 이 알파벳 E를 없애고 그 다음에 LY를 첨가시키면 부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who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전체. 얘를 부사로 바꿔봐라. 그럼 E를 탈락하고 LY라고 했죠. whole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진실, true. 얘를 진실되게 라는 부사로 바꾸려면 E를 탈락시키고 ly를 붙여라. truly. 이렇게 바꾸면 참으로, 진실로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로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세 번째로 주의사항. 세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IC로 끝났을 경우. IC로 끝났단 말이에요. 형용사의 철자가 IC로 끝났을 경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럴 경우 ICALLY로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뭐 극적인 그러면 dramatic 그러면 극적인이죠. 그럼 극적으로라는 부사로 바꿔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dramatically 이렇게 만든다겠다는 거야. 극적으로 이 말이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는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형용사 더하기 ly를 만들면
부사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예로 slow가 slowly로 되는 게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 세 가지가 있다. 자음 플러스 y는 y를 탈락시키고 ily로 바꾼다. u로 끝나는 말은 e를 탈락시키고 ly를 첨가시킨다. IC로 끝나는 말은 ICALLY를 갖다 붙인다. 아마 이것은 발음상의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합니다. 오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LY로 철자가 끝나면 모두 다 부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이지만 오해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ly로 끝나면 부사가 되는 건 맞는데 ly로 끝났다고 모두가 다 부사가 되는 건 아니고 주의할 게 있죠. 뭘 주의합니까? 명사 더하기 ly는요. 명사 더하기 ly는 뭐가 돼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된다. 그러니까 형용사 더하기 ly가 부사인 거지. 명사 더하기 ly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친구, friend에다가 ly를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돼요? friendly라는 다정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ly로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 그러면 안 돼요. 명사 더하기 ly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부사가 되려면 형용사 더하기 ly라고 해야 돼. 근데 왜 우리는 ly로 끝나면 다 부사라고 생각하지? 명사 더하기 ly가 그렇게 가짓수가 많지가 않아요. 형용사 l 더하기 ly는 뭐 수만 개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영어 어휘가. 하지만 명사 더하기 ly는 한 수십 개밖에 쓰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ly로 끝나면 부사다라는 오해가 선입견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있다. 러브가 있겠죠. 거기다가 ly를 갖다 붙였어요. 그럼 뭐가 되냐? 러블리가 되죠. 얘도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ly로 끝났다고 무조건 부사는 아니군요. 명사 더하기 ly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것도 주의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여기서 주의사항이 다시 생깁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생기느냐? 명사 더하기 ly지만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죠, 선생님? 시간명사 더하기 ly는요.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명사 더하기 ly는 형용사와 부사가 다 된대요. 자, 그럼 우리 형용사부터 한번 볼까요? 형용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시간명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뭘 읽었습니까? 뉴스페이퍼, 신문을 읽었는데 데일리 뉴스페이퍼. 일간지. 저는 일간지를 읽었어요. 여기 데일리가 데이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데일리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일간지를 읽었다. 그럼 데일리는 뉴스페이퍼라는 신문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얘는 형용사 데일리죠. 시간명사 데이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됐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시간명사 더하기 ly는 뭐가 가능해? 부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기를 씁니다. I keep a diary daily.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이때 daily는 매일이라는 부사예요. 시간명사 더하기 ly가 이번에는 문장 속에서 adverb, 부사로 쓰였죠. 그러면 시간명사 더하기 ly는 부사와 형용사가 둘 다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시간명사 더하기 ly는 형용사 부사가 다 된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형용사 더하기 ly는 부사예요. 그러나 명사 더하기 ly는 경우의 수가 적지만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시간명사 더하기 ly는 형용사와 부사로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계속 주의사항을 얘기하네. 추가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면요.
ly가 형용사에다가 다 ly를 붙이는 게 아니라 형용사 더하기 ly가 불가한 경우. 형용사에다 ly를 붙여서 부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걔는 불가,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fast예요. 얘는 빠른이라는 형용사도 있고요. 빨리라는 부사도 있어요. 빨리라는 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와 부사가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야. 다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부사를 만들 때 그러면 철자를 바꿀 필요가 없나? 예, 얘는 그냥 fast가 빠른, fast가 빨리 둘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fastly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단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불가하다. 형용사 더하기 ly는 불가한 단어들이 있구나. 대표적으로 fast가 ly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형용사 더하기 ly가 불가능한 게 또 뭐가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건 fast가 거의 독보적이고요. long, 긴, 길게에 다 되죠. 긴, 길게. 그 다음에 early, 일찍의, 일찍, early도 형용사 부사가 다 되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게 또 뭐가 있냐? 낮은 할 때 low, 형용사 부사 다 되죠. 얘는 ly 붙이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다 되는 게 또 뭐가 있나 보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평범한 것들이어서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 부사가 동일한 철자야. 따라서 ly를 굳이 붙일 수 없다. 모든 형용사에 ly를 붙이는 건 아니었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예요? 형용사 ly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fast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예들이 있다. 이런 예들은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지 아니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 베리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이 베리도 형용사와 부사가 다 돼요. 그런데 얘는 뭘 조심하냐면 형용사가 되면요. 어떤 쓰임새를 가지냐면 이렇게 써요. 더 베리 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베리는 형용사로 쓰이면 그냥 쓰이지 않고 더 베리라고만 써요. 더 베리 명사 이렇게 쓰이겠죠? 그럼 더 베리 명사는 어떤 뜻이야? 바로 그 책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매우라면 걔는 당연히 부사인데 베리는 형용사도 가능해. 그때는 해석이 좀 달라지더라. 바로 그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말 중에 주의사항에 still이 있어요. still. 얘가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근데 좀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얘가 아이고 뭐가 주의사항이냐면 잠시만요. 나 없어져 버렸네. 우리의 필기본이 어디로 날아갔지? 갑자기 나 뭘 눌러서 날아가 버렸네 그게. 잠깐만 이거를 자, 두 번째 still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still이 부사와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용법이 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부사로 쓰이면요 이렇게 써요. I, still, stood 이렇게 쓰이겠죠. 그럼 이게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그럼 나는 여전히 서 있다. 이게 부사 스틸이에요. 자, 그러면 형용사를 보여줄게요. 형용사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쓰이는 거야. 동사 뒤에 나오겠죠? I stood still 이렇게 쓰입니다. 이러면 형용사 스틸은 움직이지 않느냐.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 still은 부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 근데 부사일 때는 여전히, 형용사일 때는 움직이지 않은.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동사 앞에 나오면 부사, 동사 뒤에 나오면 형용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겠죠? 이 부사 still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거로 세 번째로 where이 있습니다. where. 얘도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형용사 부사가 다 돼. 예를 들어서 형용사인 경우를 볼게요. 형용사. 예를 들어서 she
looks well 이렇게 쓰이죠. 그러면 이때 well은 형용사야. 그래서 그녀는 그녀는 건강하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well은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건강한 그러면 healthy잖아요. healthy의 동의어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사가 있어요. 부사. 예를 들어서 she can speak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well, 잘. 그녀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well은 부사죠. 그녀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의 well은 형용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되고요. 이때의 well은 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still과 well 이 세 가지는 조심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이게 뭐가 될 키운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주의사항으로 형용사 ly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중으로 가장 심해 많이 나오는 게 fast라고 했죠. 그리고 나와서 주의할 거 세 개를 말했어요. 베리는 형용사로 쓰이면 더 베리로 쓰인다. 더 베리 명사. still은 동사 앞에 나오면 부사, 동사 뒤에 나오면 형용사. 특히 동사 뒤에 나올 때는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이다. 세 번째 well, 보통 우리가 잘한다 할 때 그 well이 부사인데요. 형용사로 쓰이면 건강한이란 뜻이 있다. 이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줬고요. 얘네들은 철자 ly를 붙이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형용사와 부사가 같이 되는데요. 뭐 well, still, very 이런 경우는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내가 따로 예문을 말한 겁니다. 자, 하지만 두근두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제목은 형용사 ly가 불가능한 거였죠. 두 번째로 제목을 잡은다면 형용사 더하기 ly를 하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뜻이 달라지는 경우. 형용사 ly가 가능해요. 그런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내준 451페이지 451페이지 그래머 헌터를 참조하면 이 부분이 하단에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누가 있냐면 hard가 있어요. 얘가. 이 hard가 왜 잘 나오냐면 얘가 어려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와 부사가 다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형용사를 A라고 하고 부사를 AD라고 하니까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래서 hard는 형용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있다? 어려운. 부사로 쓰이면 열심이라는 게 있죠. 근데 hardly가 있어요. hardly. 얘는 부사인데요. 뜻이 뭐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어예요. 부정부사죠. 얘를 우리가 구분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I studied hard. 그러면 난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근데 I hardly studied. 이러면 저는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I studied hard 그럼 뭐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죠. hard는 열심히라는 뜻이고요.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동사 뒤에 나오면 열심이고요. 동사 앞에 나오면 hardly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동사 앞에 hardly, 동사 뒤에 hard 이렇게 생각하면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거의 최다 기출이고요. 그 외로 또 우리 책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late가 나왔습니다. late가 형용사로 쓰이면 뭐 어떤 뜻이 있죠? 늦은. 부사로 쓰이면 늦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또 어떤 뜻이 있어? lately 그러면 부사가 돼가지고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ly를 붙이면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외워줘야 돼. 이건 예문을 안 써도 되겠죠. 이런 예문들이 있고요. 아마 필요한 예문들은 우리 책에 있을 테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하이가 있죠. 하이가.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높은이 있고요. 부사로 쓰이면 높게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런데 highly 그러면 부사가 되고 뜻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매우라는 뜻으로 바뀌어져요. highly 그럼 매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새가 높이 납니다. 그럼 high야. 그런데 저는 그를 높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highly 그러는 거야.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highly 이렇게 구분하라고 해요. 그에 대해서. 저는 그에 대해서 높이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높이 생각하는 거니까 high 아니에요? 이 highly가요. 매우라는 뜻인데 우리말에 의하면 이 매우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지금 한국말로 바꾸면 이게 높이 생각한다니까 high가 되는 것 같지만 조심해줘야 돼요. 이 high는 진짜 높이 날다. 이럴 때 높이라는 말일 때만 높이고요. 나는 그를 높이 생각한다는 말은 나는 그를 되게 좋게 생각한다는 의미. 그래서 매우 그를 많이 생각한다는 의미. 그래서 얘는 high가 아니라 highly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일 때는 전부 다 ly 갖다 붙여야 돼. 이럴 때는. 실제로 높게 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번째로 이제 또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deep가 있어요.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깊은, 부사로 쓰이면 깊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얘가 deeply가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면 얘가 부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매우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저는 깊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deep을 쓰는 게 아니라 깊게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약간 추상적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인 건 어떻게 한다? deepl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 이거 말고도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어디 있다? 여러분들 내가 그래머 헌터 451페이지 맨 하단에 여러분들 그 스캔해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직전, 직후를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직전, 직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직전이니까 right냐 rightly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before he died 그럼 그가 죽기 직전 나는 그녀를 보았다. 직전 할 때는요 rightly는 올바르게라는 뜻이니까 아니고요 right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군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얘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마찬가지야. 그녀가 죽기 직전에 보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에.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short를 쓸래? short를 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역시 뒤에는 똑같아요. before he died. 그가 죽기 직전에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뭘 써야 되냐면 short에다가 ly를 붙여줘야 돼. 그래야지만 뭐뭐 하자마자 바로 곧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직전 직후 할 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다 뭐 애프터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직후가 되니까. 애프터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직전 직후가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직전 직후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 right에다가 ly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right라고 한다. 근데 short는 ly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봅니다. 지금은 직전과 직후를 조심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래머 헌터로는 이제 452페이지가 453페이지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의 쓰임새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하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아까 뭐라고 했어? 부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용사 더하기 ly라고 했죠? 그럼 부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사 더하기 ly는 형용사가 된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명사 더하기 ly는 형용사와 부사가 둘 다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했던 건 뭐죠?
모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는 게 아니다. ly 불가 형용사가 있다. 대표적으로 fast가 있다. 빠른 빨리가 다 되기 때문에 fast에다가는 ly를 붙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좀 형용사 부사가 다 되고 ly를 붙이지 않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베리는 형용사로 쓰이면 더 베리 명사이다. 그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well은 형용사로 쓰이면 건강하냐 이런 얘기 해줬고 still이 형용사로 쓰이면 움직이지 않으냐 그건 따로 외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건 뭐야? 뭐 형용사 부사가 ly 없이도 다 되는데 ly를 붙이면 별개의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의 최다 기출은 hard와 hardly를 구분하는 거라고 했어. hard는 어려운, 열심이라는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데 hardly를 갖다 붙이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느니라는 부정부사가 된다는 거지. late가 늦은, 늦게라는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데 lately를 붙이면 최근에가 된다는 거지. high가 높은, 높게 다 되는데 highly를 붙이면 매우 추상적으로 매우 존경합니다. 매우 그를 되게 아낍니다. 이런 말을 할 때 highly란 말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deep이 깊은, 깊게가 다 되는데 deeply라고 해버리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깊이 매우라는 뜻은 deeply가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전, 직후를 조심해라 그랬죠. 직전, 직후를 조심해라. 그래서 right는 ly를 붙이지 않고요. 직전, 직후에서. short는 반대로 ly를 붙인다. 어디서? 직전, 직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 부사의 용법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스캔해 준 그 PDF 페이지로 들어가면 453페이지가 있습니다. 453페이지. 중요 부사의 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already가 나와 있잖아. 얘는 이미 벌써죠. 이미라는 뜻이죠. 벌써라는 부사입니다. 얘는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까? 얘는 완료 시제를 유발합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유발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녀는 이미 끝마쳤습니다. 무엇을? 그 일을. 그녀는 그 일을 이미 끝마쳤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해요. 그녀는 그 일을 이미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회화에서는 될지 몰라도 문법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already가 나오면 이미 벌써기 때문에 벌써 어떤 일이 완료되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냐? 완료 시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걸로 써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has를 써주라는 거야. 그녀는 이미 그 일을 막 끝마쳤습니다. already라는 부사는 어떤 시제를 유발한다? 완료 시제를 유발한다. 완료라는 건 have pp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 완료라면 had pp, 미래 완료라면 will have pp죠. 자, 두 번째로 중요 부사에서 아까 잠깐 봤던 still이 있어요. still. 자, still이 왜 중요 부사입니까?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여전이라는 부사죠. 그런데 얘는 부정어를 만났을 때의 위치, 부정어를 만났을 때의 위치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남자는요 can't, 그 남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뭘 사용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니까 still, 여전히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선생님 왜요? 부사 still은요 부정어 앞에 와요. 그래서 can't still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till can't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the man still can't 이렇게 use the to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부사 still은 부정어를 만났을 때 부정어 앞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중요 부사의 위치에서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아직도 여전히. 아직은요. 위치를 조심하세요. 위치가 아니라 위치를 조심하세요. 위치를 주의하라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I have
not told him.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anything. 아무것도. 그래서 부사 yet가 아직일 때는요. 이렇게 문장 끝으로 갑니다. 위치가. 부정어를 만나야 되고 거의 부정문에 쓰이는 말이니까 부정문을 만나고 문장 끝에 나오죠. 근데 얘는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 쓰일 수 있어?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부사 yet를 당길 수도 있어. 어떻게 당기나 보니까 이렇게 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yet를 쓰는 거죠. yet의 위치를 조심하는데 문장 끝에 오거나 아니면 부정어 바로 뒤에 오거나 이게 부사 yet의 위치입니다. 사실 중요 부사의 용법에서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already는 이미 벌써로 완료 시제를 유발한다. 현재 완료라면 have pp, 미래 완료라면 will have pp, 과거 완료라면 had pp를 유발한다. 그 다음에 부사 still. 부사 still은 여전이라는 뜻으로서 부정어를 만났을 때 쓰이며 위치는 어떻게 된다? 부정어 앞에 나온다. 그래서 can't still이 아니라 still can't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고 yet는 뭘 조심하냐? yet는 아직이라는 말로써 위치를 주의해라. 그래서 not yet인데 문장 끝에 가거나 아니면 부정어 바로 뒤에만 위치한다. 그러니까 not 바로 뒤에 오거나 아니면 문장 끝에 위치한다. 이게 중요 부사의 용법입니다. 요거 세 개를 쭉 했고요. 이게 아마 450, 우리 책으로는 지금 우리 프린트로는 453페이지 내용을 내가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긍정의 동의, 부정의 동의라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볼게요. 긍정의 동의, 부정의 동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긍정의 동의가 있구나. 동의를 구하는 부사 이렇게 내가 제목을 잡을게요. 첫 번째 긍정의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그러는 거야. 나 역시, 나 또한. 그러면 긍정의 동의는 이렇게 부사 to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긍정의 동의에 부사 to를 쓰는 건 좋은데 부사 to를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당길 때는요. 어떻게 당기느냐? 콤마를 찍어야 돼. 콤마 to 쓰고 do it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마침표. 부사 to는 문장 콤마 쓰고 문장 끝으로 가거나 아니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콤마 찍고 삽입해서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어요. 또 긍정의 동의는 누가 있냐면 and를 쓰고 also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can을 뺐네요. 여기다가 can이 있어야지. can이 있어야 되고 I can also it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 근데 부사 also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죠? 위치가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반 동사가 뭐냐면 play, study, 알다, know 이런 동사들 있죠? 이런 게 평범한 동사들이 다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는 is, am, are, was, were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can이 조동사고 두가 하다라는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온 거야. 근데 부사 to는 문장 끝에 콤마 찍고 쓰거나 아니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콤마 찍고 들어가거나 이게 긍정의 동의예요. 그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준 겁니다. 근데 시험은 긍정의 동의보다는 동의를 구하는 부사에서 부정의 동의 할 수 없다. 부정의 동의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요. 이제 can't라는 말을 쓰죠.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죠?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부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나 역시 마찬가지 칠 수 없어. 이런 거죠. 이때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때 이 자리에 to를 쓰면 안 된다가 나오죠. either 우리가 뭐 either라고도 하는 to는 안 되고 either가 된다는 거죠. 부정의 동의는 either라는 부사를 쓴다. 여기까지는 그냥 따로만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또 조심해 줘야 되느냐면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and를 쓴 다음에 이 not과 either를 합치는 거야. not과 either를 합치면 neither가 만들어져요. neither. 이게 부사야. 부정의 동의를 부르는 부사죠. 근데 얘가 나오면 neither가 나오면 뒤에는 주어 동사로 된 평서문의 어순을 못 써요. 그러니까 neither가 부정어 도치가 되면 의문문의 어순을 써야 돼요. 의문문의 어순. 그러면 can I do it 이렇게 되겠죠. 의문문의 어순. 그래서 neither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ot 더하기 either입니다. 근데 얘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and는 위치를 해야 돼요. 이 and가 없으면 틀려요. neither는 부사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의문문의 어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챙기셔야겠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 이 and하고 neither를 묶으면 no가 만들어져요. no는요. and하고 neither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no는 접속사죠. 그리고 또한 아니다. 그러니까 no가 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부정의 동의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그리고 뒤에는 역시 똑같이 의문문의 어순을 써야 돼요. 의문문의 어순. Can I do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의문문의 어순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no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no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는 부정문, 그리고 no가 나오면 뒤에는 의문문의 어순.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돼. 다시 정리할게요. 하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부정문이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빈칸 그리고 뒤에는 의문문의 어순이 나오고 마침표가 나왔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아, no를 부르는 말이구나. no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 no는 뜻이 뭐라고? 그리고 또한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또한 아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neither는 안 돼요. 걔는 부사잖아요. 부정의 동의를 이루는 부사기 때문에 neither가 답이 되려면 and를 붙여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부정의 동의가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긍정의 동의보다 부정의 동의가 시험에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봐줘야 될 것은 부사예요. 아직 계속 부사 안 끝났습니다. 베리와 머치를 둘 다 부사거든요. 베리도 부사고 머치도 부사죠. 비교하기. 베리와 머치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비교가 있냐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very much fast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우 빨리, 무척 빨리. 그래서 very fast야, much fast야 물어봅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건 much가 꾸며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much fast가 안 됩니다. very fast겠죠. 아, very fast가 정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교급을 수식할 때. 비교급을 수식할 때 누가 꾸며줍니까? 비교급을 수식할 때. 예를 들어서 very입니까? much입니까? 비교급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ER 붙이는 거죠. 뭐나 뭐를 붙이거나 ER 붙이는 거. 그래서 매우 빠릅니다가 매우 더 빠릅니다. 그럼 베리가 될 것 같지만 이번에는 베리는 안 돼요. 베리는 비교급을 꾸며주지 못하거든요. much faster 이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최상급을 가장 빠르다. 최상급을 수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상급은 둘 다 돼요. 어떻게 둘 다 되느냐? The very fastest. fastest가 가장 빠른이죠. 가장 빠른 소년 이렇게 되고요. much를 쓰면 much the fastest boy. 단연코 가장 빠른 소년 이렇게 되는 거야. 최상급은
very도 가능하고 much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동사를 수식할 때는 very냐 much냐.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했죠. 땡큐 베리 매우 감사해요. 이건 안 돼. 땡큐 베리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베리는 동사를 꾸며주지 못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땡큐 머치 많이 감사해요. 땡큐 머치. 이거는 되죠. 그런데 보통 선생님 저는 베리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베리 머치는 돼요. 베리는 동사를 못 꾸며주지만 베리 머치는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베리는 동사를 꾸며주지 못해요. 머치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 머치는 동사를 또 꾸며줄 수 있죠. 베리는 안 되지만 베리 머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섯 번째로 전명구,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를 수식할 때 아까 잠깐 봤던 거야. 베리냐 much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to my delight. delight가 기쁨이라고 했죠. 그래서 to my delight 그러면 무척 기쁘게도. 그러면 전치사구는 very가 안 돼요. 그래서 very는 안 되고 much to my delight. 무척 기쁘게도. 무척 기쁘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much to my delight 이렇게 되는 거죠. 전치사구를 수식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현재 분사를 수식할 때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ing를 말해요. 그래서 very냐 much냐 exciting very exciting이야 much exciting이야 게임이라고 할 때 경기들 그랬을 때 그러면 현재 분사는 ing는 very가 꾸며줍니다. very exciting 게임이 맞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과거 분사 pp 과거 분사를 수식할 때 누가 가져갈까? 자, 과거 분사는 very냐 much냐 그러면 매우 흥분된 관객들 spectators 무척 흥분한 관객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는 과거 분사는 옛날에는 much였거든요. 과거 분사를 수식할 때는 둘 다 가능합니다. much excited도 되고 very excited도 되고 그런데 very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 분사도 둘 다 가능하지만 very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야. 과거 분사. 그래서 이건 둘 다 가능하지만 very가 더 요즘은 많다. 이렇게 보려란 말이죠. 근데 여덟 번째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 수동태 우리 뭐라고 배웠죠? 비동사 pp by 행위자 들어오는 수동태는 주의해라. 수동태는 주의해라. 예를 들어서 Tom was very much respected by them. 탐은 그들에 의해서 매우 많이 존경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럼 very에 much예요. 과거 분사는 둘 다 가능하지만 very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저는 very라고 할래요. 근데 지금 비동사 pp by 행위자가 있죠.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very가 안 돼요. 비동사 pp by 행위자가 나오면 much만 돼야 돼. much만 비동사 pp by 행위자를 꾸며줄 수 있어요. 수동태는 much가 됩니다. 수동태는 very가 아니라 much가 되는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very much가 다 끝나는데 선생님이 끝났으니까 쉬는 시간? 아니야. 미안한데 요즘 유행하는 게 있어. 최근 유행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유행하냐? too much와 much to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만 보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oo much가 나옵니다. too much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too much 뒤에는 첫 번째 불가산 명사가 나와요. 셀 수 없는 uncountable noun 불가산 명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TMI가 너무 많다라는 말 쓰잖아. TMI 너무 많은 정보, 지나치게 너무 많은 정보 이렇게 information이잖아. 그럼 much too information 하면 틀려요. too much information입니다. 두 번째로 too much는 불가산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동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You 너는 worry 걱정한다. Too much 너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걱정해. 지금 too much가 동사 worry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아 이렇게 too much는 동사 뒤에 나와서 동사를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 세 번째 이제 much to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죠. much to는 누굴 꾸며줄까요? much to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합니다. much to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D가 됐네. 예를 들어서 탐은 much too honest. 지나치게 너무 정직합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이때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much to를 주고 much를 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고 해요. too much는 불가산 명사를 꾸며주지 이렇게 형용사 못 건드려요. 그럼 too much는 안 되고 정답은 much to가 되는 거야. much to는 형용사나 부사,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했죠. 부사는 adverb라고 했죠. 다 꾸며줄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가 되는 겁니다.